자, 공개도면 2형 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형 공개도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것과 같은 형상을 모델링하고 캠 작업을 하는 과제입니다. 자, 먼저 인벤터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한 후 엣지캠 2016 버전을 사용해서 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터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제 1을 진행을 하셨다면 인벤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 좀 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세문서를 클릭하셔서 자, 세문서를 클릭하신 다음 자, 부품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벤터와 같은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가장 먼저 2D 스케치를 작성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평면은 XY 평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평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XY 평면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편이 가장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을 누르고 XY 평면을 누르셨다면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창이 나타나실 텐데요. 자, 직사각형 아래와 살표를 클릭해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원점을 클릭해서 스냅을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치수를 입력하셔도 되고 상단에 치수 기입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치수를 클릭하여 선을 클릭하여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에 50으로 넣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형 과제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과정평가형 가공사업기사 도면들은 다 50과 50 그리고 밑단 10mm 자, 이 사이즈가 다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50에 50 사각형을 만들고 10mm 돌출하는 것까지는 모든 과정평가형 모델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점에서 사각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자, 1형 과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수입 작업을 할 때 이 가운데에 있는 평면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사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50에 50 사각형을 만들었으면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주셔서 자,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벤터에서는 단축키들이 있는데 돌출의 경우 이제 키보드에 영단어 E 버튼을 누르면 돌출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돌출 창이 뜨면 거리에 10mm를 입력해 주시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자, 10mm의 솔리드가 돌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이제 돌출한 솔리드 위쪽에 면을 클릭하고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메뉴는 자, 새 스케치 작성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각형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직사각형 아래와 살표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다시 기본인 2점 직사각형으로 옵션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초록색 점이 잡힐 때가 있고 이게 보라색 선이 잡히실 때가 있는데 초록색 점 같은 경우는 X, Y 모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보라색 선이 나올 때는 X 또는 Y 둘 중에 하나만 XOR
Y 둘 중에 하나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축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구속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 선이 스냅이 잡힌 상태에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각형을 만들면 지금 이제 자, 이 사각형의 시작점에 X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X축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고정된 상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면에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이 바깥쪽 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각형은 자, 이 안쪽의 사각형이죠. 자, 사이즈는 45에 40. 자, 치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치수. 자, 여기도 단축키가 있죠. 치수를 누르셔도 되고 D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45에 이게 45가 아니라 40이네요. 자, 여기가 45. 자, 이 선이 40, 이 선이 45. 자, 인벤터에서는 여러가지 이제 구속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제 1형 과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의 길이를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두 선의 거리로 치수 구속을 주셔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형상에 따라 하나의 선에 치수를 주는 방법과 두 선에 치수를 주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직사각형 같은 형태의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 이게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아직 구속이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선을 움직여서 어디가 구속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치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움직일 수는 없으시고요. 반드시 ESC 키를 눌러서 치수 기능을 꺼주신 후에 선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선이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네요. 다시 한번 치수를 클릭하셔서 자, 이 선과 이 선. 자, 총 길이가 50이고 40mm이기 때문에 안쪽에 여기가 40mm이기 때문에 여기는 5mm가 들어가야겠죠. 자, 5mm를 입력. 자, 이렇게 5mm까지 입력하면 모두 구속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못따기까지 한번 줘볼까요? 도면에 보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2-C7로 7의 못따기가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못따기는 자, 왼쪽 상단에 못깎기 옆에 있는 서막형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못따기로 변경을 해주셔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못따기로 변경한 다음 자, 거리에는 7mm 입력을 해주시겠고요. 자,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거나 또는 못따기를 진행할 두 개의 선을 번갈아 가면서 클릭해 주시면 못따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두 부위에 못따기 C7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못따기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동일하게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서 돌출 키보드에 이 키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돌출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돌출을 몇 미리 시켜야 될지는 도면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도면의 경우 두 번째 단의 치수가 자, 이 부분이고 3mm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에 3mm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시면 정상인데 만약에 분홍색으로 나오신다면 자, 이건 돌출이 아니라 절단 잘라내기시고요. 자, 돌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확인. 자, 이렇게 3mm 돌출된 두 번째 단까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단도 생성을 해볼까요? 자, 세 번째 단의 경우는 자, 도면에 보는 것과 같이 자, 이렇게 생긴 형상이시고요. 끝에 라운드 R7까지 모서리에 들어가 있네요. 자, 길이의 경우 41mm에 32mm로 정해져 있고
자, 끝단이 동일하게 사각형 형태로 붙어 있기 때문에 2단 두 번째 단, 방금 전에 만든 이 두 번째 단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돌출된 두 번째 단 형상 위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동일하게 스케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아까와 동일하게 자, 보라색 스냅이 잡힌 상태에서 자, 만약 보라색 선이 잡히지 않게 만드셨다고 하신다면 자, 여러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좀 심플한 방법은 치수를 클릭하셔서 자, 이 선과 이 선이 자, 치수를 클릭하셔서 이 선과 이 선이 0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 0mm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여기가 딱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자, 또는 자, 일치구속을 주시거나 자, 두 개의 형상이 일치되어 있다는 일치구속으로 자, 이 선과 자, 이 선과 이 부분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거나 자, 또는 자, 수직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자, 이 선과 이 점과 이 선의 중심이 자, 중심과 중심이 일치하는 수직으로 일치되어 있다라고 구속을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처음 만들 때부터 사각형을 이렇게 보라색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만드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자, 치수의 경우 자, 여기가 41mm 자, 여기는 32mm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밑에 부분은 자, 50 마이너스 자, 가로치고 50 마이너스 32 가로 닫고 자, 여기 2 자, 이렇게 계산식을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이걸 뭐 이제 계산을 따로 하셔서 50 마이너스 32 18에 나누기 2해서 9로 암산을 하셔도 되시고요. 좀 헷갈리신다고 하시면 계산식을 써주셔도 되는데 계산식을 써주실 때는 잘 이렇게 가로를 먼저 계산을 의미하는 가로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9mm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41mm, 32mm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셨으면 자, 라운드 못깎기도 줘야겠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못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의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못깎기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못깎기 값은 R7이네요. 자, 못따기랑 동일하게 두 개의 라인을 번갈아가며 선택을 하시거나 모서리를 선택해서 라운드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못깎기까지 전부 주셨으면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셔서 돌출. 자, 이 도면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보통 1년 과제에서 설명드렸던 수입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수입을 하는 부분의 경우 어차피 잘라낼 영역이기 때문에 몇 미리 돌출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예 크게 15mm를 돌출로 하자라고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만 이 도면은 자, 이 부분 자, 이 끝부분 이쪽은 수입을 하는 면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입을 하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치수대로 돌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자, 이 부분만 따로 돌출을 뭐 15mm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부분도 따로 돌출하는 방법이 있으시겠고 그냥 한 번에 돌출해서 딱 정해진 길이만큼 값을 주는 방법이 있으시겠죠? 후자가 좀 더 좀 간편할 겁니다. 자, 치수를 몇 미리 돌출시켜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자,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평면이 자, 이 평면입니다.
바로 10mm와 3mm 돌출한 13mm 평면이죠. 자, 근데 이 윗부분의 총 길이가 21mm로 나와 있죠. 그러면 21-13을 해서 8mm를 돌출을 시키면 됩니다. 자, 8mm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자,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자, 수입을 하기 전에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몇 군데 더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자, 옆에가 기울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면이 기울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도면을 보게 되면 다른 구배 도면과는 다르게 각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구배가 아니라 못따기로 값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쪽 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기울어진 면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24와 32 각각 반씩이기 때문에 8mm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각각 4mm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위에서 아래까지 또 8mm가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터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못따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못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저희가 기본적인 자, 이 거리와 거리값 한 번에 정해진 대칭 못따기만 이제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거리와 각도 비대칭 못따기가 있으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다시 두 거리. 자, 거리값과 거리값으로 자, 이렇게 못따기를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리는 XY축의 거리값, 두 번째 축은 Z축의 거리값으로 자, 이렇게 4에 8mm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서리 상단에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1의 거리값으로 자, XY의 거리값 4mm를 못따기가 들어가고 2의 거리값으로 위에서 아래 Z값 8mm의 못따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 모델 형상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 순서가 좀 중요한데, 자, 이제 적용까지 눌러보실게요. 적용 확인. 자, 순서가 중요한데, 자, 물론 순서를 맞추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쪽을 파이거나 수입을 먼저 하시거나 또는 이 라운드를 안 한 상태에서 방금처럼 못따기를 하시려고 하시면 한 번에 잡히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순서를 맞춰서 하시면 좀 간단하고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안쪽에 파여져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할까요? 자, 파여져 있는 부분은 자, 위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하셔도 파셔도 괜찮지만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에 저렇게 못따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스케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자, 그리고 상단에 선을 이용해서 자, 최대한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드시 도면에서 이 부분에 약간 직선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각도가 있으므로 자, 좀 이러한 형상으로 선으로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모두 완료되었다면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먼저 넣어야 될 치수는 자, 이 위에서 아랫부분까지가 6mm죠.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자, 이 선이 아니라 이 모델 우리가 돌출한 21mm 이 영상에서 이 밑면까지가
6mm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직선 부분은 2mm이시고요. 자,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는 10도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6mm와 직선 부분 2mm, 그리고 각도 10도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더 치수를 넣어줘 보자면, 자, 먼저 이 끝부분에서 여기까지의 부분이 22mm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12mm. 자, 여기 22mm와 12mm죠. 자, 이 끝부분에서 이쪽까지의 값이 22mm, 이 선의 길이가 12mm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라낼 형상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는 닫힌 선이 이 형상보다 크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의 치수는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이 선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 치수 기능을 ESC를 눌러서 비활성화 시키신 후에 그냥 이 위쪽 선을 이렇게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작성이 완료되셨다면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서 돌출. 자, 이번엔 잘라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관통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관통을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거리 값을 좀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관통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현재 있는 솔리드에서 자를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로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반드시 잘라내기로 설정을 해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수입을 진행할 선을 만들어 볼까요? 자, 원점에서 XZ 평면을 클릭하신 다음, 자,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처음에 사각형을 중심으로 안 만드셨다고 하신다면,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간격 띄우기 선택한 다음, 자, 이 앞쪽의 면과 뒤쪽의 면을, 앞쪽의 면을 클릭하시고 25mm를 입력을 하시면 마이너스 25mm네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5mm를 입력을 하시면 가운데에 평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 평면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자, 두 평면 사이에 중간 평면을 클릭을 하셔서, 자, 앞쪽과 뒤쪽 두 개의 면을 선택해서 그 중간에 평면을 만드는 옵션으로 평면을 만든 다음 여기에 스케치를 그리셔도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중간에 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XZ 평면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7 키를 꼭 눌러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가장 먼저, 자, 홀을 사용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F7을 눌러서 단면 보기로 해주셔야 작업이 좀 편리하실 겁니다. 또는 이 밑에 이 그래픽 슬라이드 버튼으로 활성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F7을 누르시는 게 좀 간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점. 자, 점을 이 왼쪽 라인,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라색 라인으로 스냅이 잡히셨을 때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초록색 점으로 잡혔을 때 클릭을 하시면 이 점을 치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라색 선이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왜 점을 만들었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 R80이라는 홀을 만들 건데요.
이 R80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R80의 중심점이 끝점에서 11mm 떨어져 있다는 점과 R82로 이제 들어가는 호의 부분이 자, 끝부분에 8mm. 자, 여기서부터 8mm. 총 밑부분에서는 18mm 떨어져 있다는 두 가지 구속 요소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단에 치수를 클릭해서 구속을 적을까요? 자, 먼저 점부터 점과 밑변이 18mm. 자, 그리고 치수는 R80이죠. 자, 80이라는 치수와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이렇게 호의 중심점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 끝부분과 호의 중심점이 11mm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과 11mm.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자, 이렇게 호가 좀 이렇게 뜨게 됩니다. 호의 길이를, 치수를 입력하시면. 자, 그래서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 먼저 일치 구속을 먼저 클릭해 주셔서 상단에 일치 구속, 점의 치수를 주신 다음에 일치 구속으로 자, 이 호와 점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해 주셔서 호와 점이 일치를 시킨 후에 이 호에 대한 구속을 주시는 편이 좀 더 좀 간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또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이 호가 너무 길면 자, 이 밑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자, ESC를 눌러서 호 치수 기능을 꺼주신 후에 자, 이 호의 끝부분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좀 안쪽으로 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는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형상이 딱 맞거나 안쪽에 있으면 안 되시고 약간 이렇게 좀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다 작성하셨으면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셔서 자, 이번에는 이 뒤쪽에다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평면에서 평면 클릭한 다음 자, 점에서 곡선의 수직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점에서 곡선의 수직을 클릭하신 다음에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린 호와 호의 끝점 또는 호의 끝점과 호를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자, 우리가 방금 그린 이 호의 끝점에 평면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웬만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좀 정렬을 해주신 다음 평면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Shift 키와 마우스 휠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뷰를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맞춰주신 다음에 평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상단의 형상 투영이시고요. 바로 다른 평면에 있는 요소를 현재 평면으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자, 호의 끝점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아마 이 상태로는 다른 점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Shift 키와 마우스 휠키로 살짝 각도를 주신 다음 자, 이 각도를 주시면 호의 끝점을 하시기가 좀 편리해 주시고요. 형상 투영으로 이 호의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점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는 좀 대충 작성을 해주시고요. 호를 대충 작성하신 후에는 자, 가장 먼저 수직 구속부터 자, 수직 구속으로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호의 중심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호의 중심점과 방금 우리가 그린 이 형상 투영한 중심점, 형상 투영점을 클릭하시면 자, 형상 투영점과 호의 중심이 자, 같은 축으로 일체와 이제 수직으로 구속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는 일치. 자, 일치 구속으로
자, 호와 형상 투영점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진 게 있죠? 치수 버튼으로 이 호의 치수, 호의 치수가 R60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호는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단에 자, 선을 클릭해서 자, 이 호의 끝점에서부터 자, 이제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호의 끝점과 일치되는 형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호는 꼭 이제 대칭돼야 될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차피 이 위만 잘라내면 되기 때문에 이 위보다 크기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다면 스케치 마무리에 나가서 상단에 스윕, 스케치 마무리에 나가서 상단에 스윕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평면이 잡히시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혹시 평면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방금 이제 그린 사다리꼴의 선이 완전히 닫힌 형상이 아닌 것으로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셔서 닫힌 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호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예시 화면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대로 확인.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잘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이 좀 절삭되는 부분들이 좀 혹시 있으시다고 하시면 자, 왼쪽에 수입창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 안에 스케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안에 스케치에 들어가셔서 5번이나 6번 자, 두 개의 스케치 중 이제 하나로 들어가셔서 이 호의 크기가 너무 커서 생긴 문제로 이 호의 크기를 좀 안쪽으로 줄여 주시거나 하시면 복구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작업 안 남았죠? 가운데에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장 밑단 부분을 클릭하고 스케치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F7키로 단면 보기 그리고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을 좀 대충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치수. 자, 도면을 확인해 보면 자, 사각형의 치수가 12mm, 16mm고 자, 이 부분 딱 중심이시고요. 여기서 여기는 5mm가 떨어져 있네요. 여기가 16mm, 12mm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5mm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밑면에서 밑면까지가 자, 50-16의 반이죠. 그럼 34의 반이니까 17mm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자, 50-16 나누기 2 뭐 이렇게 값을 주셔도 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딱 중심에 맞춰진 걸 볼 수 있으시고요. 자, 못깎기도 한번 줘볼까요? 상단에 못깎기 클릭을 해서 자, 도면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살짝 가려졌지만 아예 3으로 되어 있네요. 못깎기에 3mm 그리고 모서리마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마다 3mm씩. 자, 모두 값을 주셨다면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서 자, 돌출을 해주시고요. 자, 돌출을 몇 미리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돌출을 시작했죠. 윗부분까지 거리가 21mm니까 10mm인 곳에서 이제 돌출을 시작했으니까 11mm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mm 돌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 못깎기 넣는 작업만 남았죠.
자, 상단에 목깎이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버서리는 이제 R값은 1. 자, 이 윗부분과 이 윗부분. 자, 두 가지 요소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R1과 이 부분 R1. 두 가지 부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확인. 자, 그럼 모델링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진행하신 후에 자, 이름은 뭐 이제 시험에서 지정된 비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을 선택해 주신 다음 SAT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버전에 따라 기본 이제 인벤터리 파일인 IPT 파일로 엣지캠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인벤터의 버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수도 있기 때문에 SAT 파일로 변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에서 자, 파일 형식을 하단에 SAT 파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자, 그러면 인벤터를 사용한 모델링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엣지캠을 사용한 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캠은 엣지캠 2016 버전이시고요. 엣지캠 2016 런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는 이제 밀링 파트 파일이기 때문에 밀링 파트 파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엣지캠이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을 드래그 해주시거나 상단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을 저장한 위치에서 모델을 불러와 주셔도 되시고요. 저희 바탕화면에 저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바탕화면에 있는 방금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디자인 모드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디자인 모드에서는 자, 원점의 생성과 스톡의 생성, 그리고 가공 영역을 잡거나 이제 가공에 도움을 주는 피처의 생성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모드에서는 가공 데이터의 생성, 시뮬레이션, NC 데이터 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자동 스톡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자동 스톡을 클릭해 주신 후에 자, 모델 길이가 50에 50인 거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엣지캠에서는 이 솔리드 영상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이 스톡을 만들기 때문에 50에 50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자, 1형 과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주어지는 소재가 25T의 소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지금 모델의 높이는 21mm네요. 자, 그러면 위에 4mm가 더 가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윗면에 3mm의 옵셋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윗면 옵셋에 3mm 값을 넣어 주셔도 되는데 자, 가끔 이제 모델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제일 높은 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끝나신다면 이제 소수점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23.478이라던가 소수점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윗면 옵셋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좀 귀찮으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자, 스톡 높이는 25mm로 값을 주시고요. 자, 스톡 높이에 25mm 값을 주시면 현재 솔리드 형상에서 윗면 옵셋과 배면 옵셋에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에 반반씩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배면 옵셋 값에 0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 윗면 옵셋 값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나머지 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형상이 이제 솔리드 형상에 상관없이 그냥 스톡 높이에 25를 입력을 해주시고 배면에 자, 여기에 25 배면에 0 이렇게 두 개의 값만 입력을 해주시면 윗면 옵셋을 굳이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톡을 만드신 후에는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자, 이렇게 밑면에 대면 옵셋 값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공 모드로 넘어가서는 이 스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자, 다음으로 진행할 이 원점 작업. 자, 먼저 원점을 만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이 데이텀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 데이텀 선택이라는 창이 뜨시게 되면, 자, 이 모서리에 스냅이 잡힌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클릭한 부분이 원점이 되는데요. 자, 엣지캠에서 디자인 모드에서 이 스톡을 생성을 하시고 가공 작업을 하다가 스톡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스톡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원점은 편집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성되냐면요, 나중에 스톡을 새로 좀 교체를 한다고 하실 때, 자, 이렇게 스톡은 교체할 수 있지만 원점은 스톡에 따라 이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점은 생성할 때, 자, 스톡이 꼭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원점까지 제대로 생성을 하신 후에 가공 모드 넘어가는 게 중요하시고요. 자, 이렇게 스톡과 원점을 생성하셨다면 다음으로 피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피처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곡면 피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가공 방법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1형 과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 가공하는 부분들, 선택하는 부분들은 자, 이런 4파이 1R, 즉 R이 들어가 있는 엔드밀로 가공할 필요가 없는 그냥 평엔드밀로 가공이 되는 부분들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윗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라운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파이 1R 엔드밀로 가공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밑부분 같은 경우는 6파이 평엔드밀로 다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파이 1R 엔드밀로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자, 이 부분들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안쪽 부분과 자, 이쪽 부분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라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물론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가공 데이터가 늘어나고 가공 시간이 늘어나서 작업이 촉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굳이 가공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꼭 선택을 해서 피처로 만들어서 제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안쪽의 두 부분과 바깥쪽 라인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자, 공개 도면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형상 도면들을 확인해 볼 때,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포켓, 포켓 형상 중에 이제 곡면이나 또는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형상, 자, 이런 형상이나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곡면을 가공하실 때는 따로 주사선 가공이라는 가공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따라하기 동영상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실 때도 피처를 선택해서 따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피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피처를 만들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으시죠? 그럴 때는 이 피처 렌더링을 클릭하셔서 피처를 활성화 시켜주셔야 잘 보이고 선택하기도 좀 간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디자인 모드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셨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 가공 모드를 선택하셔서 가공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는 반드시 밀링 환학 센터를 공용이셔야 되고요.
다른 포스트를 선택하신다면 데이터를 제대로 만드셔도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시거나 또는 잘못된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링 혼합 센트럴 공용 포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가공 모드로 전환을 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가공 탭으로 이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탭으로 이동하셨으면 밑에 시퀀스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가공 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가공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황삭 가공을 만들어 볼까요? 자, 상단에 황삭 가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삭 가공을 선택해 주신다면 가공할 형상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실 거예요. 너무 빠르셨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황삭 가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공할 형상은 이 솔리드 형상을 선택하신 후 확인. 자, 이때 솔리드 형상이 아니라 이 피처를 클릭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피처 형상이 아니라 솔리드 전체 형상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확인. 가공 경계는 생략. 자, 상하향 가공에 빛이 40%, 여유랑 0.2에 0.2, 스톡은 현재 스톡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로 엣지캠에서 황삭 가공이 만약 형상이 좀 이상하게 나오셨다면 이 스톡 선택이 현재 스톡으로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하향 가공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구가 뜨고 내리는 것을 최소화한 빠른 가공 방법이시고요. 피치는 공구 경로 간의 거리로 현재 사용하는 공구의 퍼센트 값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여유량은 나중에 정삭에서 가공하기 위해 남기는 여유량을 뜻하겠고요. 자, 모두 입력했으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탭에서 이송속도 3000, 6000, 공구번호 1번, 공구 직경 6파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번호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장비에서 장착되어 있는 공구 번호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직경도 반드시 진짜 사용하실 공구의 직경을 입력해 주셔야 정확한 값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깊이 탭으로 넘어갈까요? 안전높이 10mm 그리고 절임량 0.5mm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높이는 공구가 뜨고 내려오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절삭 깊이를 이제 0으로 지정을 했는데 엣지캠에서 절삭 깊이를 0으로 지정을 할 경우 솔리드 형상을 자동으로 이제 측정해서 깊이 값을 이 솔리드 영역까지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0으로 두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절임량은 1의 절임량으로 Z값을 0.5mm씩 내려가면서 가공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약간의 로딩과 함께 황삭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 황삭 가공을 다시 한번 설정을 잘못해주셨다고 하신다면 이 왼쪽에 시퀀스 창에서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런 창이 뜨시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 형상 좌표 입력을 다시 선택을 체크하신다면 자, 이건 굳이 따라할 필요 없이 보시기만 하는 게 나으실 겁니다. 자, 이걸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처음에 형상을 선택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좌표 입력을 체크를 안 하고 확인을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황삭 가공을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가공 왼쪽에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아래에 있는 2.3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부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 접근 타입을 램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접근 방법 탭에서 접근 타입 램프로. 자, 기존의 헬리케일 방식은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IJ 키를 사용하면서 내려가는 옵션이시고 램프 방식의 경우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옵션인데 장비에 따라 이렇게 IJ 키를 사용할 때
이제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램프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사 가공의 세부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런데 황사 가공의 경우 가공 경로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가공 경로를 생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사 가공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자, O 황사 가공 오른쪽 클릭. 자, 표시가 체크되어 있죠? 표시가 체크되어 있으면 가공 경로가 확인이 되고, 표시가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하면 가공 경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주신 다음 작업하는 게 편리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윤곽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상단에 윤곽 가공을 클릭하신 다음, 자, 이 솔리드 영상을 클릭, 그 다음 확인, 클릭, 확인. 자, 윤곽 가공의 경우는 가공 경계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스톡 상단에 네 방향 라인을 모두 하나씩 클릭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 설정창이 생성되면 자, 상하향 가공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유랑 없음, 공구 경로과 진입 방향도 없음. 자, 그대로 공구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구 탭에서는 3000에 3000으로 6000으로 그대로 황사 가공과 동일한 공구 조건과 공구 번호 2번, 공구 직경 4파이, 코너 반경 1.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황사과 동일한 조건이시고요. 공구 번호도 이제 2번으로 입력을 했는데 실제 사용할 공구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구 직경의 경우 4파이 이제 코너 1R, 코너 1R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끝부분에 1R이 들어가 있는 엔드밀로 인식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은 좀 평평한 엔드밀이시고요. 자,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깊이 탭으로 안전 높이 10mm, 자, 절임량 0.05 정도로 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10mm에 0.05, 0.00. 자, 이 절임량과 스칼론 높이는 이제 Z방향의 절임량과 1의 절임량과 곡면 부분의 1의 절임량을 뜻하는데, 자, 대부분의 이 두 값으로 인해 데이터량이 좀 정해집니다. 자, 만약 실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실 때, 자, USB 방식으로 가공을 하시고 장비가 최신 장비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대부분이 이제 500kB까지만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512 정도 kB 정도인데, 자, 그래서 이제 512kB가 넘는다고 하시면 나중에 윤곽 가공에서 이 두 개의 값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로딩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PC 사양에 따라. 자, 가공 경로가 생성이 되셨는데, 자, 끝부분의 경우 이제 공구가 이 가공 경계를 넘지 못해서 끝부분의 경우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굳이 가공이 필요 없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편집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삼각형 모양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자, 6.3 윤곽 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부 설정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제어 탭으로 이동을 해 보실게요. 자, 제어 탭에서 이제 편집할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가공 경계를 설정하는 이 가공 경계 공구 제어 옵션을 중심에서 접촉으로 변경하셔서 가공 경계를 확장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비가공면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비가공면 창이 나타나게 되고, 곡면 간섭 체크 사용을 체크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곡면 간섭 체크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자, 체크할 곡면을 간섭 체크면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피처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뒷부분의 가공 경로가 제대로 나오셨고, 자, 이 안쪽이나 이쪽도 가공 경로가 안 나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가공인 평탄면 가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확장을 클릭하신 다음 평탄면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가공할 형상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솔리드 형상을 선택한 다음 전체 형상을 선택한 다음 확인, 가공 경계도 확인을 눌러서 생략. 자, 피치는 50%. 자, 산할 가공에 피치 50%. 나머지 값들은 이제 굳이 입력할 필요가 따로 없으시고요. 측면 여유는 0이나 값이 없으시면 됩니다. 진입 반경도 0이나 값이 없으시면 되고요. 자,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구 탭으로. 자, 공구 탭에서는 마지막 가공이기 때문에 표면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1000에 6000 공구 번호는 1번 6파이, 코너 반경은 지워주시고요. 자, 마지막 평탄면 가공만 이송 속도만 1000에 1000으로, 회전 속도는 동일하고요. 자, 마지막 가공인 평탄면 가공만 1000에 1000으로 주신다면 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구 번호는 평탄면 가공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셨던 황삭과 동일한 공구, 1번 공구 직경도 황삭과 동일한 공구 6파이. 자, 1번 공구이기 때문에 코너 반경 값은 지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깊이 탭.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에 10mm만 입력해 주신 다음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가공인 평탄면 가공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상단에 시뮬레이터를 클릭해서 가공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시뮬레이터를 클릭한 다음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천천히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만을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시간 소요가 적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모두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혹시 가공이 안 된 부위가 있는 것도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이 없다면 시뮬레이션 창은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그대로 NC 코드 탭으로 넘어가서 NC 데이터 출력. 자, NC 코드 탭으로 넘어가서 NC 데이터 출력을 눌러주시고요. 자, 찾아보기를 먼저 이 상단 NC 데이터 이름에 있는 찾아보기를 먼저 클릭해 주셔서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을 저장할 이름. 자, 이름의 경우 시험에서 주어진 비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 가공 추억 사입은 체크 해제, 공구 선택은 없으므로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NC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제너레이터는 창이 뜨시게 된다면, 자, 아마 좀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실 경우는 이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아까 이제 대문자 5에 숫자 4자리로 비번호로 입력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번호 1018,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18로 만들었기 때문에 1018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장비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 비번호를 굳이 입력 안 하고 캔슬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NC 데이터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자, 아까 1018에 입력했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NC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셨다면, 자, 바탕화면에서 이 저장한 NC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자, 그러면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200KB로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게 500KB보다 적으셔야 USB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하셨다면 모든 이제 가정평가형 가공사기사 모델링 캠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